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여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각종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납니다. 특히 목의 통증이나 기침 등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인후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감기처럼 일시적인 인후통이 아니라 늘 목에 이물감과 통증을 달고 산다면 보통 문제는 아니겠죠. 자, 과연 한의학적으로 이 인후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후통입니다. 목구멍이 아픈데 간단히 치료될 것 같으나 몇 개월씩, 몇 년씩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수술까지 하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 이게 치료가 끝나느냐?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덜한 듯한데 다시 또 그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인후통이 잘 나타날까? 첫째는 얼굴이 갸름한 사람들, 그 중에서 얼굴에 점이라든지 잡티가 많은 사람들이 인후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코가 긴 사람들, 유난히 긴 사람들이 보면은 감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후통이 시작되는데 잘 낫지 않습니다. 또 눈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입술 두툼하고 백골레가 있고 가슴이 크고 작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형, 배고프면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양명형인데 이 양명형이 또 인후통이 잘 생깁니다.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인후통이 오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질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다릅니다. 치료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인후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후통이 잘 치료가 안 되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인후통이란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구멍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기도염과 함께 올 수 있으며 전신질환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목구멍이 아프면서 전신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쑤신다고 관절이 아프다고 또 정형외과를 치료합니다. 목구멍 아픈 거, 인후통과 관절 아픈 게 연관이 되는데 따로따로 분리해 보니까 이게 정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감기 몸살 같으니까 이번에는 내과를 가요. 근데 또 치료가 안 됩니다. 약을 먹을 때는 조금 덜하는 듯한데 더러 그래요. 인후통이 예상외로 쉬운 것 같지만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후통의 원인은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흡연이나 매연, 음주, 과다, 또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간 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자를 붙인 겁니다. 약을 먹을 때는 증상이 좀 가라앉은 듯하다가 다시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파.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면 원인을 얘기하면 치료가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후통과 동반되는 증상은 대개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 고열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열이 오르지 않으면서도 목구멍의 통증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두통과 식욕부진 또는 만성피로. 왜? 목은 형의 수예요. 목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이상이 오면 피로, 권태감 등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목구멍이 아프니까 헛기침을 해서 불편함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또 음성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이 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인후통의 치료는 약을 들 때는 낫는 것 같으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아파져요. 그래서 잘 치료되기도 하지만 치료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왜 그럴까? 과연 치료법은 없을까?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다르죠.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이라는 뜻은 인후통의 원인도 됩니다. 인후통의 원인이 풍열에서 와요. 풍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람풍자하고 이게 열이잖아요. 이 목구멍은 화에 의해서 많이 옵니다. 풍열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서 그래서 풍열에 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갸름하면서 코가 길고 얼굴에 잡티나 점이 많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풍열에 의해서 손상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얼굴이 넓적한 사람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갸름하고 좁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바람을 더 많이 받을까요? 넓적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둥글고 넓적한 사람도 풍열에 손상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열이라는 것은 내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외적인 외감에 의한 풍열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풍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치료가 될까요? 진통제 가지고? 절대로 안 나요. 풍열을 없애줘야 인후통이 치료되는 거예요. 풍열을 치료해줘야 목구멍의 아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입니다. 여성이 남자같이 생겼어요. 입이 두툼한 게 아니라 코가 오똑해요. 얼굴이 붉은 편에 속해요. 얼굴이 돌출됐어요. 몸집에 비해서 두상이 커요. 이런 사람들이 화에 의해서 인후통이 잘 나타납니다. 자, 코가 긴 사람들이 인후통이 잘 나타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여성이 코가 크다. 그러면 원래 인후통이 잘 오는 사람인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코라는 건 내 자신이에요.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언제나 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풍조입니다. 그래서 인후통의 한의학적 치료는 필용방 갈길탕, 감이패독산, 청화, 보음탕.
보음이라는 건 진액을 치면서 청화, 화를 맑게 하거나 꺼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꺼준다는 뜻이에요. 물을 쳐서 왁스럽게 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료하면 인후통이 잘 치료됩니다. 얼굴에 점이 많은 것은 풍열인데 얼굴과 머리병은 풍열에서 오고 가슴과 흉부의 병은 담열에서 오고 허리 이하병은 한습에서 옵니다. 그래서 풍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은 얼굴이 갸름한 사람이에요. 목구멍 병에 화에 의한 것이 많아요. 이런 한의학적인 독특한 관점에서 인후통을 바라보고 치료하면 그 체질을 감별하고 그 체질에 따라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치료하면 인후통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인후통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인후통, 그러니까 목에 구멍이 아파서 네. 내원한 환자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에 통증이 있어서 40대 중반의 남성이 내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간단한 병인지 알고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약을 먹거나 이럴 때는 증상이 좀 덜한 듯 하다가 안 돼서 수술까지 해도 잘 안 되었답니다. 벌써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많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눈썹이 진하고 가름하면서 얼굴에 잡티가 많은 것이 특징이어서 풍열에 의한 인후통으로 보고 필용방 감길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풍열이라고 진단을 내리셨는데 이 풍열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한의학적인 용어가 다 어렵습니다만 풍열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긴 모습과 그 나타나는 증상을 통해서 풍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눈썹이 진한 사람은 십이경맥이 나빠서 병이 오는데 이 말은 외기에 의해서 병이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얼굴에 잡티가 많은 것은 풍에 손상된 것으로 풍열에 의해서 인후통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죠. 활동적인 사람은 풍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돌출된 것은 열이므로 따라서 풍열에 의해서 인후통이 왔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자는 어떤 증상을 호소했습니까? 네, 목구멍이 아픈 것이 2년이나 됐는데도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내원했는데요. 항상 감기 기운 같은 것이 있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고 온몸이 찌뿌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큰 소리 치면 목이 아프곤 했답니다. 입천장 쪽에 항상 염증이 있고 땡감 먹은 것 같이 입안이 떨기도 하며 처음에는 입천장이 못이 난 듯 까칠까칠 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기분 나쁘게 모광까지 빨갛게 염증이 생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영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참 불편함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관점으로 치료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후통 같은 것이 간단할 것 같고 사실 염증 치료를 하면 나을 것 같으나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얼굴에 어려서부터 점이 많았으며 깨끗이 못하고
점이 많은 특징이 있으면서 얼굴이 돌출될 형이고 갸름하다는 것은 풍열에 의해서 인후통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은 한과 서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필용방 감길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한과 서의 개념을 짚어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과 서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이라는 것은 상한입니다. 한에 손상돼서 병이 왔을 수도 있고 상서, 더위에 손상돼서 병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얼굴에 때가 끼고 잡티가 많은 것은 한에 의해서 손상돼서 왔느냐, 서에 의해서 손상돼서 왔느냐를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에 의한 풍열로 온 병으로 보고 인후통을 치료한 것이죠. 네, 한의학적 이론이 참 신비롭습니다. 치료 결과도 궁금한데요, 박사님. 네, 결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목구멍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항상 몸살같이 컨디션이 좋지 않던 것이 좋아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입니다. 소변 노폐물이 빠지는 거죠. 근데 소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소변과 대변이 있는데 소변은 양기의 운행을 얘기하고 대변은 음혈의 저장, 음혈의 보충 이런 의미입니다. 음혈과 관련되는 거예요. 음혈과 관련되는 건 진액과 관련돼요. 소변 양기 운행, 기가 제대로 순환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소변에 이상이 오면 양기가 운행되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콩팥, 신장, 방광 이쪽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많은 겁니다. 뭐가 새는 거죠. 뭐가 섞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콩팥과 관련된 큰 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큰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들 보면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많았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혈압이 높아지는데 특히 위혈압보다도 아래 혈압이 이상하게 안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소변, 신장, 방광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 한의학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는 이 정이 샌다. 이렇게 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정이라는 건 뭐예요? 인신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새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병이 닥치면 어이쿠 이미 늦은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유정이라고 그러죠. 유정이라는 것은 호르몬이 새는 것이에요. 그릇이 시원찮아서 물이 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대기만성 그릇 기자를 씁니다. 그때.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당뇨병으로 되고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많아져요. 불편한 증상들이. 얼굴이 때깔이 좋지 않아요. 이마가 시커매져요. 얼굴에 잡티가 끼고 때깔이 좋지 않아. 때깔이. 호박도 때깔이 좋아야지 때깔이 나쁜 걸 잘라보면 안에가 썩었어.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그 시초가 소변의 거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변의 거품에 대한 한의학적인 관점은 한의학에서는 소변의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작은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큰 현상으로 봅니다.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백뇨란 혈액 내에 단백질이 다량 섞여 나오는 것으로 성인기준 하루로 500mg 이상 단백이 배설되면 단백뇨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단백뇨는 콩팥 질환이나 전신 질환을 예고하거나 알리는 아주 중요한 현상인데 신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나중에는 결국 신장에 종양 같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유전성 신염, 당뇨병, 신장합병증, 고혈압, 특히 아래 혈압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소변의 거품과 한의학적 치료, 소변의 거품이 나올 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약이 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익모초라는 게 있고 백목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한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체질을 감별하고 뚱뚱한 사람이냐 마른 사람이냐 콧구멍이 드러나 보이는 사람이냐 전혀 안 보이는 사람, 입술이 두툼한데 아랫입술이 두툼하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에 이런 약들이 추가됨으로써 소변에 거품 나오는 현상이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환기, 익모초, 백목원의 중요한 효과는 환기는 신경을 살리고 재생하고 신장 세뇨관 기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약이죠. 또 백목은 단백뇨에 대한 효과가 대단하고요. 혈당 강화, 소변의 거품에 아주 명약이 됩니다. 명약, 관약약이 아니에요. 익모초, 신장의 혈뇨, 단백뇨, 소변 거품을 치료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익모초 산후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산후에 콩팥 기운들이 약해지기도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때 환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익모초가 들어가서. 이 한약은 따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적 흠을 보완하는 약에 추가해서 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이 사람의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을 감별하고 거기에다가 거품을 없애는 단백뇨를 치료하는 환기, 익모초, 백목은 같은 이런 약을 추가해서 쓰면 얼마든지 한의학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는 이상 증세로 내원을 한 환자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당뇨병이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다고 했습니다. 식전에 165, 식후에 220에 265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직 치료는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도 큰 병이냐면서 내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평소에 박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그 생김새도 궁금합니다. 유난히 입술이 두툼하면서 얼굴이 붉은 편이었습니다. 얼굴이 둥근 정과형이죠. 또 인당이 흐린 것이 특징입니다.
입은 정을 보호해주는 보정기관입니다. 입이 크니 보정시키는 힘이 약한 것입니다. 입이 발달되었으니까 정이 새는 그러한 체질입니다. 입은 수납하는 것, 즉 먹게 만드는 것인데 인체를 보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인데 호르몬을 저장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이것이 두툼한 것은 많이 먹어도 정이 고이지 않고 셀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으니 신경을 너무 씁니다. 그러니 정이 셀 수밖에 없죠. 성격이 바른 편이고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또 성질 부리면 안 되는데 심화를 끓이면 얼굴로 열이 올라가면서 밑으로 정은 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화가 올라가면 정을 보정하지 못합니다. 네, 환자가 불편해했던 그 밖에 다른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소변 시에 유난히 거품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가서 신체 검사를 하니까 당뇨와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직장에 다니면서 적게 마시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술을 줄이고 가능하면 끊을 것을 권했더니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발바닥이 가죽같이 불편하다.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 이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는 것은 바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의해서 병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몸에 털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조금씩 빠지더니 다 빠졌다. 머리카락도 많이 탈모 현상이 나타났고 인당이 우레 있고 색깔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 정이 새는 것입니다. 또 입안이 잘 헤어지고 손발이 찬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증상이 다양하고 또 심각합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얼굴 생긴 모습이 정과로 생겼고 입술이 두툼하므로 정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많은 체질입니다. 또 얼굴이 붉으니까 심화가 성해서 또 정이 밑으로 셀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심화를 가라앉히고 정을 돋구어주는 정심연자음이라는 약을 투여하였습니다. 여기에 백목은 황기, 익모초를 가해서 투여하였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료 결과도 설명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입안이 허는 것이 덜하면서 소변 거품이 확실하게 줄었고 본인도 노력을 해서 술을 가능하면 적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전신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얼굴색이 좋아지고 인당이 말끔해지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몸이 좋아지면서 아직은 확인은 못했지만 혈당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본인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소변과 대변은 몸의 이상을 말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박사님께서도 늘 강조해 주시는 점이죠. 혹시나 소변에 이상이 있다면 꼭 한의원을 내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 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서울 후암동에서 신정미님의 고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올해 40대 초반 주부인데요. 뜸을 뜨는 것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요즘 들어 생리통이 심하고 아랫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니까 친정 어머니께서 뜸을 떠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워오셨는지 친정 아버지에게도 직접 뜸을 떠주시곤 하시는 것 같은데 뜸을 뜨는 게 효과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뜸을 뜨는 걸 거의 만병 치료약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의원이 아니라 이렇게 집에서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친정 어머니께서 집에서 직접 뜸을 떠주신다고 네. 하는데요. 박사님 이거 괜찮을까요? 네. 이제 조심해서 떠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어느 곳에다가 뜸을 뜨면 좋겠다 이런 그 뜸자리를 잡아서 방법을 아주 잘해야 되겠죠. 왜? 아직 40대 뿐이 안 됐기 때문에 50대가 넘은 사람들이 뜸을 뜨면은 좋습니다. 물론 이제 40대에도 뜨면 좋죠. 그러나 자극을 약하게 하고 또 우리가 보통 3장에서 5장을 뜨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 자리에다가 혈자리에다가 3번 또는 5번 정도를 뜨는데 아직 젊기 때문에 3장 정도, 3번 정도 쌀알 반만하게 떠야 됩니다. 절대로 크게 뜨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뜸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도와주고 또 진통작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아랫배가 가끔 아픈 거 또 생리통이 심한 거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뜸을 뜸으로써 원기가 회복돼서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한의학에서 1침, 2구, 3약 이렇게 해서 가벼운 병일 때는 침으로 치료하고 좀 더 깊은 병일 때는 뜸으로 하고 조금 더 어렵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한약을 투여합니다. 그런데 아직 젊기 때문에 쌀알 반만하게 해서 3장씩 뜨면 도움이 되겠고 생리통이 있고 아랫배가 아프니까 대돈혈과 관원혈에만 뜨면 되겠습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배꼽 밑에 있는 혈자리고요. 또 대돈이라는 것은 엄지 발가락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한의사 선생님의 정확하게 잡아달라고 해서 거기다 뜸을 뜨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신 신정민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뜸을 뜨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인후통과 소변에 거품이 많은 경우 이 2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